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분들이 채널 앞에 듬성듬성 옹기종기 모여주셨네요. 아이디 취직하려니 날씨마저 오락가락이네. 아이디 띵작 자소서를 부탁해. 아이디 직무수행객서는 오빠와 함께하자. 아이디 올해도 벌써 3개월이나 지났다. 아이디 나 내일 면접이지롱 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니마마라 체험연구소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입사 지원을 위한 나라의 대체연공을 분석하여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서 작성을 위한 강의를 포기하지 않고 쭉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이 강의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조금씩 좋아요, 구독, 응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 시설관리 공무직 채용공고 자기소개 작성에 대한 강의 중 일부 순서입니다. 혹시라도 바쁘셔서 강의 영상을 띄엄띄엄 보시거나 아니면 빨리 감기로 점프하신다면 첫사랑과 헤어진 이후 최대 후회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못소린데요 하시는 분은 네, 이해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그분들은 자기소개 작성을 위해 우선 모집공고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자기소개 작성에 적용하는 방법과 예시가 순차적으로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보시는 것이 합격을 위한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금 강의하는 저의 소개는 우측 상단 영상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진행하는 사람의 프로필은 중요하겠죠? 우선 채용 지위 및 인원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8교대 가능자, 8교대 근무 가능자란 말이겠죠. 이 부분입니다. 2교대, 3교대 근무가 아닌 8교대 근무임을 명심하고 8교대 근무가 어떤 조건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지원하는 것이 어렵게 입사해서 조기 퇴사하는 방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힘들게 들어가는데 내가 생각하는 근무 조건이 이게 아니다 하고 그만두면 너무 아깝겠죠. 모집 공고 뒤에 보면 근무 조건에 대해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첫 줄에 그리고 제목 타이틀 옆에다 이렇게 붙여 놓은 이유는 8교대 근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가지고 지원하라는 말이고, 바꿔 이야기하면 이것 때문에 퇴사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보면 채용 지위, 채용 인원, 담당 직무, 근무 지역까지 구체적으로 쭉 나열되어 있죠. 보통 모집 공고 첫 부분에 해당하는 이 파트는 이렇게 담당 직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담당 직무가 무슨 말이냐 하면 합격자가 입사 후 담당하게 될 업무를 키워드 중심으로 포괄적, 구체적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대부분의 모집 공고에서는 이 담당 직무 또는 담당 예정 업무라고 부르는 이 용어를 주요 업무라고 명시하는데, 주요 업무를 분석할 때는 본인의 주요 업무와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대치 및 치환될 만한 것을 먼저 고려해야 됩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본인의 경력의 주요 업무 밑에 있는 상세 업무의 키워드와 모집 공고에 있는 이 주요 업무와의 유사성을 분석해서 정리해 두는 겁니다. 내가 했던 어떤 상세 업무가 이 모집 공고의 주요 업무에 해당되는가, 도움이 될 만한가, 이런 것들을 간단 직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런 직무 분석을 컨설팅 하는 곳과 이거를 알고 있는 지원자는 감히 말하건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컨설팅이라고 명목하에서 하는 전문가들은 대부분 다 대피를 하려고 하고, 지원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 없이 그냥 적으려니까 막막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적기 위해서는 이 직무 분석이라는 걸 먼저 해야 하고, 그런 다음에 경력 분석 기술서 양식을 작성하는 것이 자기소개서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경력 분석 기술서라 함은, 이 양식은 모집공에서 요구하는 정식 입사 지원 서류가 아닙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한 양식입니다. 자기소개서, 여기서는 자기소개서만 적죠. 다른 곳은 이제 직무수행계획서까지 있지만, 이런 입사 지원서를 적기 위한 준비 단계의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직무 분석하고 그걸 토대로 경력 분석 기술서까지 적어야 비로소 자기소개서 적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저희 연구소의 특징은 뭐냐면, 보통은 워낙 서류적인 경쟁률, 시험이 없는 모집 공고의 경우에는 워낙 서류적인 경쟁률도 상당히 높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뭐 여기는 없지만 뭐 직무수행계획서라는 것도 있죠. 그런 거에 지원자들이 목을 매는 거예요. 어떻게 좀 잘 써서 서류 통과하려고. 그런데 대피를 통해서 막 남이 적어줬을 게 한 거는, 요즘은 그런 것부터 먼저 필터링 하기 때문에 통과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저 같은 전문가는 3분이면 다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다음 기회에 소개하거나 또는 컨설팅 의뢰하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건데, 근데 운 좋게 통과되더라도 최종 면접에서 점검이 들어올 때 질문을 통해서 답변 못 합니다. 면접 가면 자기가 했던 일도 긴장해서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남이 그럴싸하게 적어준 그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받는다면 답변이 가능할까요? 예. 한번 면접에 가보신 분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는 입사 지원 서류 중에 하나인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할 때부터 최종 면접을 바라보면서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예. 뒤에 또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잘 쓴 자기소개서는 면접관의 질문을 유도하고, 면접관의 질문을 유도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질문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겠죠. 그래서 자신있게 대답하고 결국 합격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 뒷부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담당 직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포괄적인 키워드로 나와 있죠. 자, 요 밑에 한번 보면은 3개월 이내 퇴직 시 후수인자 채용 예정임 하고 굵게 볼드 처리해놨습니다. 그 앞에 보면 성적 순으로 채용 예정에는 우선 채용, 뭐 당연한 얘기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번 면접관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왜 이런 말을 적어놨을까? 이렇게 중요 표시를 해가면서, 누구나 3개월 이내 퇴직 시라는 볼드 처리를 해가면서, 이 말은 3개월 이내 퇴사자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3개월에. 그래서 예비 합격자, 후순위에 있는 예정자, 다른 말로 예비 합격자라고 하죠. 미리 뽑아놓고, 합격자 공고에는 내가 발표 안 하겠지만 상황이 생기면 별도로 통보하겠다. 즉, 재공고하지 않고 한번 면접까지 마친 분들 후보 리스트를 마련해 가지고 그 예비 합격자 중에서 만약에 결혼이 생기면 3개월 이내에 다시 그분들 연락해서 채용하겠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3개월 이상인데 뭐 한 6개월, 7개월 누가 그만두고 자리 생겼다 그러면 다시 재공고를 내겠죠. 보통 3개월에 많이 그만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앞서 설명한 거 맥락이 다 일치하죠.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근무 조건, 8교대 근무가 무엇인지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채용 자격 요건 및 우대 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꼼꼼히 살펴볼까요? 자, 자격 요건. 자격 요건 한번 보십시오. 특별한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건강하고
육체와 정신이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된다는 이야기겠죠. 예. 당연히 범죄 사실 이력은 없어야 되겠죠. 예. 나이 당연히 정년인 만 60세 미만까지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대사항을 보면은 앞서 여기서 이제 모집 공고를 분석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면접관의 의도, 숨은 목소리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보통 모집 공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대충 쭉 한 번 훑어보죠. 행간의 뜻을 생각하면 꼼꼼히 다 분석할 수가 없죠. 예, 하지도 않을 뿐더러. 예. 그래서 이게 자기 요건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된다. 예, 정신과 육체가 라고 나와요. 특별한 조건이 없다는 뜻이죠. 한마디면. 그러니까 우대사항이 사실은 보통의 모집 공고에 자격 요건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우대사항에 보면은 현장 용접 가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앞서서는 우대사항은 장애인 해당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해당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이 높을수록 좋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 자격증을 가지고 활용한 해당 분야의 업무 종사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건 현장 용접 가능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자기 뒤에 보면 뒷부분에 강의 뒷부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2부에 나올 것 같은데, 자기소개서 항목 역량 중에 핵심 역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핵심 역량을 적을 때 현장 용접에 대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어필할 수 있다면, 피력할 수 있다면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시험 방법에 대해서 보면은, 자,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시험. 예, 필기 시험은 없죠. 대부분 공무직들은 필기 시험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은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데, 요즘 트렌드는 아마 내년부터는 또 반대일 거예요. 철저하게 경력과 성과 위주로, 예, 시험 없이 해당 분야의 경력과 성과 위주로 뽑을 건데, 예, 올해까지는 대부분 공무직은 거의 뭐 준정규직 직원, 예, 정년이 보장된 이기 때문에 시험을 치는 곳이 많습니다. 예. 신입 포함해서요. 경력직, 신입직 다 뽑을 때. 예. 근데 여기는 없습니다. 필기 시험이. 예. 아무래도 이제 기능과 기술 위주의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면접 시험을 보면은 당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세, 이게 제일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적절한지 평가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세, 즉 여기서는 업무 수행, 공무직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자기소개서에 본인이 생각하는 근무 자세, 공무직으로서의 근무 자세가 어떤 거다, 그리고 그것을 실전 유사 성공 사례가 뭐다 라면서 자기소개서에 반영시켜 놓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예, 강의 뒷부분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소개서 항목에 그런 항목이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적냐. 그래서 좀 난감할 수가 있습니다. 혼돈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디 부분에 그걸 반영시키냐면 보유 기술 및 능력, 그런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그것에 대한 자소서 항목을 적을 때, 내가 어떻게 보유 기술과 능력을 얻었는데 그것을 얻으면서 난관에도 부딪힐 수 있겠죠. 어려운 점에 봉착할 수도 있겠죠. 그것들을 어떤 정신 자세로 극복했다 까지 넣어주면 좋은 거예요. 네. 좋다기보다도 넣으면 확실하게 합격 확률이 올라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적어 두었다면 면접관은 반드시, 왜냐면 그 부분 평가하겠다고 면접 때 이야기했었는데, 면접관이 그냥 임의로 막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지원자가 자기소개에서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할 때 적었단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질문을 통해 그걸 확인할 것입니다. 그죠?
그럼 내가 준비된 대답이 있겠죠. 당연히 내가 적은 거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잘 쓴 자기소개서는 면접관의 질문을 주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 지원 서류인 자기소개 적을 때부터 최종 면접을 바라보면서 적어야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강조드립니다. 자, 채용기간, 보수 수준, 그리고 지원 마감일까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용기간은 3월부터 정년 까지입니다. 그리고 채용 직위에 대한 급여, 보수 수준에 대해서 여기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응시 원서 접수는 접수 기간은 24일부터 해가지고 마감 7일까지 4월 7일까지고 방법은 반드시 인터넷으로 접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모집 공고를 분석하고 면접관의 의도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경력과 역량에 부합시켜야 하는 전략도 세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주요 업무를 나에게 맞도록 우선순위로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직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직무 분석에 대해선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순서는 경력 분석 기술서,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양식들을 작성하여 최종으로 응시원서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위의 단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경력 분석 기술서가 필요한지를 설명드리면, 보통 자기소개서 등의 입사 지원 서류를 작성하실 때 사전에 자신의 경력에 대한 정리 없이 바로 작성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생각의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작성하면서 생각하려고 하니 작성하기가 힘들거나 엉뚱하게 작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분야에 10년 넘게 근무한 분들에게 본인의 장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는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등등 이런 하나만한 얘기로 대답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역량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자기소개서 등 입사지원 서류 적기 전에 사전 준비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경기에 앞서 준비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경력 분석 기술서의 용도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나의 경력을 모집 공고에 맞춤형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모집 공고를 통한 나의 직무 수행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모집 공고의 주요 업무와 나의 상세 업무에 대한 매칭입니다. 앞서 자기소개서 작성 순서에서 언급해드린 직무 분석과 경력 분석 기술서 작성이 왜 중요한지는 우측 상단에 직무수행 계획서 컨설팅 3탄의 일부를 꼭 신청 바랍니다. 니마와라 취업연구소 채널의 동영상 목록에 보면 역시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공 사례 적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활용법과 함께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성공 사례 적는 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의 강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공 사례를 정리하다 보면 자연히 주요 업무 밑에 속한 상세 업무에 대한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정리가 됩니다. 왜? 그 성공 사례가 상세 업무에 대한 성공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업무상 강점에 대해서 구체적이면서 변별력 있게 기술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강점에 대한 근거 제시가 됩니다. 강점만 기술해 놓으면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공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심사 기준은 NCS 기반에 부합됩니다. NCS 기반이란 한마디로 사례 적기입니다. 성공 사례 적는 법과 예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공 사례 적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공 사례를 적기 위해서는 그냥 막 적는 것이 아니라 틀이 필요한데요. 그 틀을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서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주제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활용법도 설명드리고요. 여기서는 성공 사례 적는 프로그램 중 가장 간단한 것, 흔히 말하는 스타 원칙에 입각하여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원 직무 및 작성 분량에 따라 더 구체적이고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고 지원자가 작성해야 할 부분은 땡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땡땡 부분만 지원자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면접관에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어필되기 위해서 틀을 잡아 놓은 것이니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른쪽에는 이 프로그램의 활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활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우측 상단에 직무수행 계획서 컨설팅 3탄의 2부를 꼭 시청 바랍니다. 니마마라 취업연구소 채널에 들어가서 동영상 목록에도 있습니다.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서 맞춤형 컨설팅으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 시설관리 공무직 자기소개서 강의 2부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